자, 이번 시간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합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더하기라는 뜻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시간까지는 집합이 무엇인지, 그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연산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숫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러한 사칙연산에 나오는 그 연산, 어떠한 수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을 똑같이 집합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러한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산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의 정의부터 가봅시다. 자, 합집합의 정의예요.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두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A 안에 어떠한 원소가 있다고 해요.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또는 A가 집합 B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A가 집합 A 또는 B, 그러니까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되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소가 집합 A 또는 집합 B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해요. 합집합. 그리고 합집합의 기호는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유니언, 유니언의 U에서 따온 겁니다. 유니언의 U. 유니언의 U인데 이건 기호를 사실 읽을 때는요, A 합집합 B라고도 읽고요. A 합집합 B라고도 읽고, 아니면 이게 기호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게 U에서 따왔다고 했죠? U에서 따왔지만 얘가 컵을 세우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A 컵 B라고도 읽습니다. A 컵 B.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호가 합집합의 기호다라는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확한 집합 기호로 해놓으면, 자, 어떠한 A 합집합 B라는 게 있으면, A 합집합 B라는 게 있으면은 얘는 X들이 모여있는 집합이야. 집합이야. 중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집합이야. 근데 이 X가 뭐냐? X는 집합 A에 있거나 또는 집합 B에 있어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위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어떠한 원소가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다, 이걸 합집합이라 한다 있죠? 얘를 정확하게 기호로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호가 어떻게 원소 나열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집합입니다. 이 교집합은 뭐냐면요, 어떠한 원소가 있어요. 그 원소가 A에도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니까 그리고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B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A랑 B에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걸 그리고라고 하거든요. 여기 위에서 합집합에서는 또는이라고 했고, 교집합에서는 그리고라고 했는데, 이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는 뒤쪽에 명제단원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교집합은 이렇게, 얘가 지금 N자를 지금 나타낸 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교집합은 인터섹션에 N을 따온 거야. 인터섹션에서 N을 따서 얘는 읽을 때 A 교집합 B라고 읽고요. 아까 우리 합집합은 A 컵 B라고 했었죠? 얘는 모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해서 A 캡 B라고도 있습니다. A 캡 B. 그래서 이 기호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개를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교집합을 그러면은 선생님이 방금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정확하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A 교집합 B라는 거는 집합이야. 집합인데 원소 X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근데 X가 뭐냐면 집합 A에 있어.
그러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는 동시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집합 B에도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요, 자, 합집합은 A에 있어도 되고요, B에 있어도 되고, 그러면서 둘 다 있어도 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는 요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집합은요, 아까 A에 있으면서 동시에 B에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두 개가 색칠된 공통 부분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만이 바로 교집합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를 같이 보겠어요. 두 집합 A는 2, 3, 5가 있고 B는 1, 2, 3, 6이 있어요. 이럴 때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해보면요, 자, 집합 A랑 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나타내 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처음에 이해하기는 쉬우니까요. 자, 그럼 A에만 있고 B에만 있고 동시에 있는 걸 한번 그림을 나타내 보면요, 자, 먼저 동시에 있는 거 찾아보면 3이 지금 동시에 있고 2가 지금 동시에 있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동시에 되는 걸 보내 2와 3을 써줄게요. 자, 그럼 5는 A에만 있으니까 A 쪽에다 써놓을게요. 그리고 1과 6은 B에만 있으니까 이쪽에다 써놓을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A 가운데 있는 2와 3은 뭐가 되냐? A 교집합 B가 2와 3이 되고, 얘를 집합기호로 원선화율법으로 나타내면 중괄호 열고 2, 3 중괄호 닫고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그리고 합집합은 뭐냐? 이 전체예요, 전체. 전체니까 A 합집합 B는 1, 2, 3, 5, 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죠. 자, 그런데 집합 A와 집합 B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두 집합이 있으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요 색깔 말고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방금처럼 집합 A와 B가 일부분만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되냐? 집합 A랑 집합 B가 전혀 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 겹친 부분 전혀 없이요. 세 번째, 집합 A랑 집합 B가 완전하게 포개어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1번은 방금 예시로 들었던 게 1번의 형태였죠. 그리고 3번은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 이미 이전에 배웠었어요.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2번의 경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 2번의 경우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는, 전혀 접점이 없는, 그러니까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 새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거는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서로소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약수를 얘기할 때 어떠한 숫자 A와 B가 있을 때 숫자 A, B가 서로소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통된 약수가 1 이외에는 없을 때 서로소라고 했죠? 서로소. 자, 그러면 1은 왜 공통될까요? 1은 모든 것이 다 약수로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든 간에요. 자, 그래서 집합에서의 서로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합에서는 서로소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느냐? 집합 A와 집합 B가 있으면 집합 A, B는 어떤 집합이든지 이 전 시간에 포함관계에서 배웠거든요. 무조건 공집합은 무조건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고. 따라서 공집합은요, 집합 A에도 들어가고 집합 B에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공통 부분이 공집합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은 공집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는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때는요. 서로 지금 전혀 접점이 없죠. 서로 접점이 없으니까 서로소다 이건 이해되는데 여러분들이 공통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런 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소 입장에서 이렇게 집합 A와 집합 B가 둘 다 공집합을 무조건 포함하기 때문에 공통집합은 공집합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181쪽에 있는 문제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풀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문제 1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1번,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합집합은요, 제가 원소나열법으로 돼 있으니까 공통된 부분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2 공통되고요, 4 공통되고요, 8 공통되네요. 그러면 교집합부터 하는 게 편하겠죠? 자, 교집합부터 해보면 공통 부분이 2, 4, 8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합집합은 모든 원소를 다 쓰면 돼요. 다 쓰면 되니까 1, 2, 4에다가 이쪽에 6이 있네요. 6, 8,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을 봐보겠습니다. 2번은 집합 A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근을 갖는 거는 x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마이너스 5, 3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집합 B는요, x바 x는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굳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과 합집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정수에는 마이너스 5랑 3이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집합 B 안에 집합 A가 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요.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개의 합집합은 합친 거니까 두 개를 모두 다 색칠해야 되죠. 색칠해야 뭐가 됩니까? B가 되는 거예요. B. 아니면 X바 X는 정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요, A 교집합 B는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이어야 되죠. 공통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교집합은 A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5,3이라고 여러분이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 잘 알아두시고 2번을 풀어봅시다. 자, 사이에는 서로서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두 집합에서 A, B가 서로서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라 되는데, 자, 집합 A, B 공통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서로서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집합 A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럼 10 미만의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쓸 수 있고요. 6의 약수니까 1, 2, 3,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보세요. 2랑 3이 지금 공통으로 있죠? 2랑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는 서로서의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3번 x바 x는 4의 배수 나타내보면요, 4, 8, 12, 16 쭉쭉쭉 무한집합이죠. 자, 얘는요, 요 식이 0으로 0이 되는 원소들의 모임은 당연히 2랑 7밖에 없죠. 자, 그럼 2랑 7이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두 개가 서로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2번엔 서로소인 건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의 개수와 교집합의 개수, 그리고 집합 A의 개수, 집합 B의 개수를 한번 어떠한 관계가 있나 찾아보는 건데요.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집합 A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평범한 거는 아까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3번의 경우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1번이 가장 많겠죠. 일단 합집합은 이렇게 전체를 색칠한 거예요. 합집합. 우리가 앞 시간에 원소의 개수, 어떠한 집합의 원소 개수는 앞에 n 써놓고 집합 기호를 써라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럼 NA라는 거는 집합 A의 개수예요. 집합 A의 개수고요. 요거를 한번 파란색은 이렇게만 색칠해 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색칠해 보고 여기도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자, 그리고 NB는요. 집합 B의 개수예요. 집합 B의 개수는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빨간색. 자, 그리고 A 교집합 B부터 해볼게요. A 교집합 B는요. 검은색으로 색칠된 거예요. 검은색. 자, 검은색으로 색칠된 거. 자,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건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합집합의 개수예요. 합집합. A 합집합 B. 자, 이 보라색으로 테두리 이렇게 그려볼게요. 테두리 그리는 거 봐보면, 자, 보라색 테두리에 있는 건요. 개수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NA 파란색에다가 그다음 요 뒤에 요 뒤에 보라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이 더해져야 되는데, 요 마지막에 칠한 보라색 부분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보라색 이 전체 부분이라는 거는 색칠을 나타내 보면은 처음에 파란색 A 부분 있죠? A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빨간색 B 부분 이렇게 써줄게요. B 부분을 합친 다음에 가운데에 빨간색과 파란색 모두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공통적인 요만큼의 이 부분이 있었어요. 공통적인. 자, 이 부분이 사실 자, 첫 번째 거에 검은색이 한번 들어가고 두 번째 거에도 검은색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검은색 부분이 두 번 들어간 거야. 두 번 들어간 거니까 여기다가 가운데 검은색 부분을 빼줘야지만 우리가 합집합의 개수가 되거든요. 자, 그럼 얘 식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합집합의 개수는 집합 A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의 개수를 뺀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것도 봐볼게요. 두 번째 거. 합집합의 개수는요. 합집합의 개수는 보라색으로 다 칠해볼게요. 다 칠해보면 얘는 집합 A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개수를 합칩니다. 사실은 이러면 끝나죠? 끝나는데 우리가 공통 부분, 검은색 부분이 없죠? 그러면 검은색 부분의 집합 A 교집합 B의 개수는 0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0을 빼도 역시 식은 똑같이 성립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어차피 원래 식에다가 0을 빼도 상관없으니까 아까 설명했던 A 교집합 B라는 거의 개수를 빼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 역시 A 합집합 B는 사실 보면은 A 합집합 B라는 게 집합 A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집합 B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집합 A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개수를 더했다가 집합 A나 B의 개수를 다시 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A 교집합 B도 역시나 집합 A나 집합 B나 집합 A 교집합 B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A 교집합 B의 개수를 뺀 것과도 사실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줄이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합집합 B라는 게 집합 A랑 똑같고 집합 B랑 똑같고 A 교집합 B랑 똑같네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개수를 A라고 합시다. A. 그러면 집합 A의 개수도 A고 집합 B의 개수도 A고 A 교집합 개수도 A니까 A에다가 A를 더했다가 다시 A를 빼주면 다시 A가 된다. 똑같죠? 그래서 집합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집합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경우든지 A 합집합 B의 개수는 집합 A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의 개수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경우든지요. 아시겠나요? 자, 이제 문제
3번을 풀어보시고 제가 영상 멈추고 3번을 풀어보시고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 풀어봅시다. 두 집합에 대해서 자, 요거일 때 교실합 구하시오. 아까 그 공식 그냥 넣으면 되겠죠? 합집합의 개수는 집합 A에다가 집합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집합 A 교집합 B의 개수를 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라고 해서 답은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 법칙. 자, 연산 법칙인데 우리 집합의 연산 법칙 하기 전에 두 수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나왔던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 이렇게 3가지가 있었거든요. 교환 법칙은 두 개의 덧셈과 곱셈에서 숫자의 위치를 바꿔도 됐다라는 거였고요. 결합 법칙은요. 덧셈과 곱셈에서 그러니까 덧셈 3개, 곱셈 3개로 이루어진 거에서 두 개씩 따로 괄호로 묶어도 아니면 괄호를 없애도 똑같다는 거였고요. 분배 법칙이라는 건요.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였는데 분배 법칙은 뒤에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주고요. 자, 어쨌든 교환 법칙은 두 개가 바뀌어도 같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바뀌어도 같다인데 합집합을 봐볼게요. 합집합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있습니다.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은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A와 B의 위치를 바꿔도 항상 같다이기 때문에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봐볼게요. 교집합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A랑 B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어차피 공통 부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집합 역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합 법칙을 봐봅시다. 결합 법칙을 보는데 결합 법칙 밑에는 함께하기를 같이 봐봐야 돼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집합 A 합집합 B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합 C랑 합집합을 연산을 합니다. 아니면 자, 집합 A랑 집합 B 합집합 C를 합집합하는 거 두 개가 같은지를 하는데 얘를 색칠해 보는 거예요. 자, 집합 A 합 B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합집합이라는 거는 모든 색칠 내부는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색칠이 되겠죠. 전체. 그래서 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자, 요거는 사실 우리 곱셈에서 덧셈에서 결합 법칙을 할 때 괄호를 모두 다 푼 것도 똑같은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랑도 똑같다라고 하셔도 돼요. 자, 얘는 활동이가 따로 있었네요. 활동이가 따로 있었는데 뭐 어차피 얘도 색칠하면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교집합에 대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1분만 있다가 맞춰봅시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라는데 위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지워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거를 요거를 괄호가 있는 거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합집합은 그렇게 해도 별로 헷갈릴 게 없어요. 하지만 교집합은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아래 따로 한번 나눠서 색칠을 해봅시다. 자, 자, 얘를 교집합으로 바꿔볼게요. 다 교집합. 교집합. 자, 얘도 교집합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A 교집합 B 이 부분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C 이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와 얘의 공통부호니까 요거를 이렇게 똑 떼서 붙여보면 자, 요 파란색 두 개의 파란색의 공통부호니까 어떻게? 요 부분이 되는 거죠. 더 색칠해보면 두 개의 교집합 A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은 요 가운데 요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봐볼게요. 이번엔 A를 파란색으로 칠한 다음에 B 교집합 C는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B 교집합 C 공통부호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똑 떼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칠해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칠해진 부분은 뭐가 어떻게 되니까?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색칠해보면 가운데가 돼요. 어때요? 위아래가 똑같죠? 그래서 교집합도 결합법칙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는 해놓고 A 교집합, B 교집합 C에서 괄호를 전부 다 풀어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하고 오늘은 좀 길지만 중간에 끊기 애매해서 분배 법칙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 B, C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데 자, 얘는 그냥 지금 보면은 조금 헷갈려 보여요. 그렇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숫자에서 분배 법칙이 어떻게 됐냐면요.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 그리고 더하기 B가 아니라 A 곱하기 C가 됐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거꾸로 하게 되면 B 더하기 C를 했다가 뒤에다 A를 곱하면요 B 곱하기 A 더하기 C 곱하기 A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라고 했어요. 분배 법칙.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시키면은 조금 보기가 수월하느냐인데요. 자, 보세요. 요 첫 번째 줄을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봐보면 자, 지금 A의 교집합 B 합집합 C가 있는데 자, 얘를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나타내는 게 맞긴 하지만 먼저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외울 수 있다라고 알아본 다음에 문제 5번을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있어요. 자, 얘는요. 자, 지금 교집합 자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집합 자리에 곱하기. 합집합 자리에는 뭐가 있냐? 더하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집합이 곱이다라는 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교집합을 곱, 그 합집합을 덧셈의 합이 똑같고 합집합의 합은 더하기 합과 똑같고 교집합의 기억과 곱하기 기억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위치가 보세요. 지금 가운데 곱하기죠. 곱하기는 기억이니까 교집합. 그래서 교집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죠? 곱하기니까 교집합이 온 거고. 가운데 합이죠. 합이니까 가운데 합집합이 온 거고. 그런데 여기서 얘는 왜 아래 가로를 쳤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 여기가 A 곱하기 B, A 곱하기 C, 합 이렇게 있는데 우린 집합의 연산은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괄호를 안 쳐도 여기가 괄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집합에서는 그런 순서라는 게 지금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있는 숫자에서 가로를 친 게 집합에서 가로를 친 것과 똑같은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요거는 사실 방금 위에 거 같이 한 논리로 따져보게 되면은 이쪽에 써볼게요. 자, 어떤 숫자 A 합 B 곱 C가 A 합 B 곱하기 B 합 C 뭔가 맞지 않죠? 네, 맞아요. 이건 맞지 않아요. 이건 맞지 않고요. 여러분한테 위의 식을 기억하기 쉽게 하고 싶어서 요거를 예시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있는 수식이죠. 그 수식을 얘에 빗대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공식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위에서 아래씩 넘어갈 때는 그냥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변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공식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외우기 쉬운 방법을 그냥 알려준 것 뿐입니다. 자, 이건 외우기 쉬운 방법이고요. 밑에 있는 문제 5번을 여러분이 직접 풀면서 과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맞춰 보시면 되겠어요. 잠깐 영상 맞추고 풀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위에 있는 분배 법칙의 첫 번째 식이 맞는지 한번 해보라고 돼 있는데,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걸 나타내 봅시다. 자, B 합집합 C는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면 이렇게 되고요. 집합 A는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 공통 부분이 바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이 부분이겠죠. 둘 다 색칠된 거, 이 부분이 돼요. 두 번째는 자,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 됩니다. 자, A 합집합 B, A 교집합 C 이거는 이 부분이 돼요. 그러나 가운데 합집합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색칠한 거 전부 다라니까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두 개 모양이 똑같다. 똑같으니까 아래가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를 봐보면 이제 위에 있는 공식 중 두 번째 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B 교집합 C, B 교집합 C는 가운데죠. 그리고 집합 A는 이거 전체예요. 자, 두 개 합집합이는 전체를 다 색칠해야 되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조금 약간 그 소고 같은 모양이 됐죠. 소 같은 모양이 됐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죠. A 합집합 B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A 합집합 C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번엔 가운데 공통 부분이니까 둘 다 색칠된 부분 이렇게 역시 또 소고 모양, 새 부리 모양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똑같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까먹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식에 있었던 분배 법칙을 이렇게 집합으로 바꿔서 대응시킨다 라는 방법,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한 것들 쭉 정리를 해보면 집합의 연산 법칙이 교환, 결합, 분배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도 하고 잠깐 영상을 멈춰서 이제 이걸 푼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집합 A, B, C가 있는데 집합 A와 B 합집합 C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얘는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됩니다. 분배 법칙 이용해서요. 자, 그런데 A 교집합 B라는 거 위에 나와 있네요. A, B가 나와 있고요. A 교집합 C도 B, C, D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합집합을 해준다. 합집합은 전체니까 어떻게 됐냐? A, B, C, D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 B, C, D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집합과 차집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끝!